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늘 아주 JYP 기분 좋습니다. 너무 좋아하는데요. 오늘 정말 책걸상 한 5, 6년 하면서 가장 날로 먹는 방송. 네, 심지어 게스트 호스트 할 것 없이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은 있어요, 그래도. 그리고 심지어 JYP가 이 책을 대충 막 넘겼지만 그래도 좀 대충 끝까지 넘기긴 했어요. 아니 그래도 책걸상 애청자들이 지금 엄청 듣는데 대충 넘겼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사실대로 그 대충 읽었는데 정독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 이 책 열심히 지금 준비해 오신 게스트도 귀한 게스트도 모셔놓고서 귀한 게스트가 열심히 읽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호스트가 조금 덜 열심히 읽었다 뭐 이런 거죠. 네. 게스트 소개나 합시다. 네, 오늘 게스트는 아마 코로나가 낳은 스타 중에서 그 이재각 교수님과 함께 지난 1년간 지난 2년간 굉장히 TV에 많이 등장했던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의 정재훈 교수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이 정재훈 교수님 목소리만 듣고서 코로나 이야기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코로나 얘기 안 합니다. 네. 전혀 1도. 전혀. 네. 코로나 얘기 궁금하신 분은 저희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코로나의 C자도 꺼내지 마. 안 돼요. 그 정재훈 교수 지금 목소리 잠깐 들려줬는데 목소리 들으시면은 많이 들은 목소리인데라고 생각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얼굴도 떠오르실 텐데 그래도 좀 가물가물하다 이러면 정재훈 교수라고 검색창에 치시면 아는 얼굴 매일 이제 TV에서 보던 그 얼굴입니다. 뉴스, 토론 프로그램, 정보 프로그램, 생활 정보 프로그램. 그 로또는 안 나갔나요? 로또 빼고 다 나갔죠. 로또 빼고 다 나갔죠. 로또에서도 나와달라 그랬죠. 나와달라고 너무 좋았을 텐데 요즘에 시사 프로그램 말고 너무 폭이 좁아서 빨리 예능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나 로또 프로그램에서 한번 섭외 요청 들어온 적 있었는데. 진짜? 네. 왜요? 그 로또 프로그램이 저는 제대로 안 봤는데 명사나 유명인 한 명씩을 모시고 그 뭔가 좋은 말 듣고 그러면서 추첨하는 거야? 추첨하는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뜬금없이 작가님께서 저한테 한참 코로나 막 기승을 부리고 막 제가 방송 여기저기 나갈 때 나오셔서 코로나 얘기 좀 살짝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로또 추첨하는데 가서 그럼 공을 집는 거예요? 아니 공은 기계가 돌리죠. 공은 기계가 돌리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도 거기 그 스태프가 보여주는데 서 있는 거야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앉아가지고 진행하시는 분 두 분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뭐 대화를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JYP한테 물어도 봤잖아요. 요즘에 방송 출연이 잦으니까 여기저기서 섭외가 많이 들어오는데 심지어는 로또 추천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들어오는데 그거 응해야 돼 말아야 돼 했더니 야 너도 이제 좀 자리를 가리면서 나가지? 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제가 안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네. 난 로또 이야기 처음 듣는데? 아니 원래 여기 책 프로그램 아닌가요? 방송국 프로그램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책을 빙자한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네. 나는 왜 들은 기억도 없지? 근데 나가면 안 되는 게 그 명사나 무슨 유명인이 나가는 거라며. 맞아요. 강양구는 연예인, 그 생각을 했어요. 연예인이나 아니고, 유명인이나 명사 아니고, 이런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고. 제가 무엇이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제가 출연하신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제가 감히 나갈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급이 안 된다. 죄송합니다라고 답을 급수를 드렸죠. 높이고 다시 돌아오겠다. 네. 그럼 정재훈 교수는 그러면 왜 여기 나왔느냐? 네.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룰 책과 관련된 분야의 최고 전문가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저분이 저렇게 TV 많이 나가가지고 온갖 출연료를 이제 막 갈고리로 긁었잖아요. 그래서 돈이 좀 많았는지 책걸상 펀딩에 거금을 쾌척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거금. 제일 비싼 거. 그 정재훈 교수님께서 책걸상의 펀딩에 내신 돈의 액수를 이재각 교수님께서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재각 교수님도 내셨잖아요. 근데 내가 졌다. 아하. 그러면 더 올려야 되나? 아무튼
헌정 방송 그 본인이 후원자가 지정하는 책을 가지고 방송을 만들 권리를 사는 그 액수보다 더 많이 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보다 더 많이 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 정재영 교수님께서 헌정 방송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를 고민을 해보다가 그냥 내심 그냥 생각을 한 건 뭐 정재영 교수님 게임 좋아하니까 뭐 게임과 관련된 책이나 아니면 판타지 그런 소설이나 것도 그런 것도 좋아하니까 그런 아니면 뭐 아니면은 뭐 인수공통 감염병의 역사 뭐 이런 책 예방의학 뭐 네. 보건의료제도 네네. 뭐 이런 거 하지 않을까 했는데 네. 그래서 뭘 하고 싶으냐 뭘 해주리라고 했더니 브라이언 그린을 하자는 거죠. 네. 브라이언 그린, 엘러건트 유니버스, 우주의 구조, 엔드 오브 타임 같은 JYP가 제일 싫어하는 아 벌써 많이 표정이 안 좋으세요. 손도 되기 싫어하는 표정이 너무 안 좋으세요. 진짜 손도 되기 싫어요. 처음에 이야기를 했더니 표정이 완전히 상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손도 되기 싫어하는 걸 알고 있냐면 그 오늘 우리가 같이 정재영 교수랑 이야기를 나눠볼 엔드 오브 타임의 책을 출판사에서 청년원사에 보내줬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책꽂이에 꽂아놨더라고요. 정말 그 출판사한테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손 잘못되면 베일 것 같은 그 정도. 진짜 깨끗해. 손도 안 돼서. 아 지금도 상당히 깨끗하신데 책이. 그 책이 일단 받았는데 하여튼 500 몇십 쪽 이렇게 네네. 됩니다. 그 뒤에 보니까는 본문은 그래도 한 450쪽에서 끝나긴 하던데. 후주가 길죠. 예. 근데 어쨌든 굉장히 두껍고 그리고 보니까 뭐 세상의 시작과 진화 그리고 끝 이런 거고 일도 관심 없는 주제 JYP가 쓰신 분의 이력을 보니 물리학과 및 수학과 교수이고 초근 이론 분야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긴 이론 물리학자다. 일단 물리학 싫어하죠, 수학 싫어하죠, 초근 이론 처음 듣죠. 아니 그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 좀 약간 호감 있잖아요. 컬럼비아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가 있는 도시로 놀러 가는 건 호감 있지만 여기 대학 자체는 아무 호감도 아니, 없죠. 초근 이론을 처음 들어보신다는 거예요? 네. 뭐 어디선가 정말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 뭔지 모른다는 내가 뜻이고. JYP랑 상당히 오랫동안 네. 교류했잖아요. 그러니까 JYP는 세상의 시작에 일도 관심 없고 진화는 그냥 상식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끝 이런 거 절대 관심 없고. 현대를 살아가는 현재에 충실한. 그리고 그런 분이시군요. 심지어는 이분은 그 우리 애청자들은 다 잘 알고 있는데 소설도 네네.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자동차는 있어야 된다. 아, 소설에 자동차가 있어야 자동차는 된다. 예. 뭐 네. 그다음에 전신 정도는 있어야 된다. 전신? 그러니까 전화는 필요 없지만 전보는 칠 수 있는 그런 최소 사람. 전보, 자동차 그리고 커피 정도는 나와줘야. 백투더퓨처, 매드맥스. 아니 그거 다 나오는데 네. 그 옛날 이야기는 싫어한다. 아, 그 이전 시대 이야기는 필요가 없다. 그 셋 중에 하나라도 안 나오는 시대의 이야기는 좀 싫어한다. 이제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세상의 시작에 무슨 관심이 있을 것이며 세상의 끝에는 더욱더 관심이 없을 것이며.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세상이 끝날 것 같진 않잖아. 아, 근데 제대로 잘 골랐네요. 아, 네. 굉장히 아니, 고통스럽게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책을.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쓴 책이 유명한 게 이제 아까 YG가 얘기했지만 엘러건트 유니버스, 우주의 구조, 멀티 유니버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엔드 오브 타임 뭐 이런 이제 네네. 책들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뭘 하자는 거냐 했더니 아무거나 해도 된대. 브라이언 그린 책이면 이들 중에 하나 하재. 네네. 그래서 뭐가 제일 얇으냐 그랬더니 뭐 다 두껍대. 그래서 그나마 그 네 권 중에서는 음. 엔드 오브 타임이 제가 엔드 오브 타임을 하자 그랬잖아요. 음흠.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고 음흠. 그 다음에 가장 얇고 음. 제가 알기로는 제일 얇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가장 말랑말랑해요. 네, 가장 쉬워요. 가장 덜 하드해요. 네. 이게? 예. 다른 책은 도대체 어떻길래?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들 중에서도 브라이언 그린이라고 하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과학 조술가 중에 한 명이죠. 생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네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방송도 많이 해요. 방송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사람을 제가 모르고 브라이언 하면은 이제 뭐 떠오르는 게 뭐 브라이언 아담스나 브라이언 범수 킴이나 저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두 분 다. 브라이언 아담스는 이제 유명한 가수고 가수. 브라이언 범수 킴은 알아야 됩니다. 브라이언 범스킴이 누구예요? 김범수. 우리 가수요? 우리 가수 김범수. 우리 가수 말고 카카오 만든 그 부자. 예.
내가 이 방송을 가장 열심히 들어줬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한 분. 하지만 전혀 듣지 않을 것 같아. 브라이언 임팩트라고 이제 그 몇 조짜리 재단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혹시 브라이언 이 방송 듣고 야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재단에서 제작비 좀 주고 이럴까봐 그런 브라이언들은 관심이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브라이언 그린은 제가 모르는 분인 거죠. 아니 근데 제가 이 브라이언 그린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브라이언 그린 첫 책이 엘레건트 유니버스잖아요. 근데 그 책이 저 고등학교 때 되게 필독서처럼 읽는 책들이었어요. 고등학생들이 읽었다고요? 네, 고등학교 때 되게 그 이과를 지망하는 애들한테는 와 이런 세상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책이었거든요. 엘러건트 유니버스라는 네. 게 우주에 관한 책일까요? 엘레건트 유니버스가 이제 이분이 아까 말한 촉근 이론 학자예요. 촉근 이론 학자인데 촉근 이론은 말 그대로 이론이에요. 이론이고 아직 현실적으로 증명된 건 아무것도 없는 그 거죠. 촉근 이론이라 그러면 감을 전혀 못 잡으실 테니까 네. 영어로 촉근이 뭐다? 슈퍼스트링 페어리. 예. 네, 슈퍼스트링. 슈퍼스트링. 슈퍼 스트링이 뭐예요? 이게 정말 긴 이야기인데 아직 그냥 네. 내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우리 그 정재훈 교수에게 제가 바통을 넘겨줄게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우리 그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가 모든 세상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과학자들이 진짜 세상의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현대에 들어서 그런 입자들을 추적하는 게 가능해지니까 거기서 뭐 일단은 원자가 나왔죠. 근데 이제 원자도 사실은 쪼개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해서 뭐 양성자, 중성자, 전자 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죠. 그런데 양성자, 중성자도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양성자, 중성자도 더 쪼개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20세기에 들어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가장 최근에 그 존재가 확인된 힉스 입자라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세상을 구성하는 그 가장 기본 입자들이 17개의 종류가 있다라는 사실까지를 과학자들이 확인을 했어요. 17개? 표준 네, 모형. 예. 네. 17개. 그런데 17대 1도 아니고 17개? 이 브라이언 그린 같은 촉근 이론을 주장하는 물리학자들은 사실은 17개의 입자가 아니다. 그러면 17개는 우리가 겉으로 관찰되는 거고 그 이면에는 그 17개의 입자를 구성하는 더 근본적인 어떤 게 있다. 근데 그 근본적인 것의 생김새가 끈처럼 생겼다. 길쭉하게 실처럼 실처럼 생겼다. 네. 실 1차원의 실처럼 생겼고 그 실이 막 서로 막 그러니까 실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도 딱 일직선으로 딱 하나의 모형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휘어지기도 하고 뭐 꼬여지기도 하고 진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휘어지고 꼬여지고 진동하는 것의 형태에 따라서 그게 17가지 혹은 그 이상으로 다양하게 관찰이 되는 것뿐이고 그게 바로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일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촉근 이론 물리학자들이에요. 역시 지식 큐레이터 정확한 정리. 이 정도면은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정리하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물의 이론이라는 게 모든 과학자들의 꿈이잖아요. 우리가 힘이 구성되는 게 뭐 강력, 양력, 그다음에 중력, 전자기력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힘을 한 가지의 방정식으로 설명하기 위한 노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그 근거는 있습니까? 촉근 이론은? 그게 이제 가장 큰 이분들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정확하세요. 정확하신데 이게 말 그대로 이거는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이탈리아의 가브리엘레 베네치아노 이런 분이 가브리엘레 베네치아노 하여튼 뭐 이름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신 분인데 핸드백 이름 같은데. 그분이 핸드백 이름 같다. 그분이 어느 명품 날 구두 이름 같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근데 그분이 이제 뭐 무슨 방정식을 보다가 뭐 강력에 대한 방정식을 보다가 보니까 이게 어디서 본 거랑 되게 비슷하다. 그래서 이 비슷한 방정식을 보다가 보니까 이걸 나중에 해석을 해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끈이 두 점이 입자가 모여지면서 끈 형태가 돼서 진동하는 패턴으로 서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힉스 입자라고 하는 가장 최근에 발견된 그 이제 현재까지 확인된 17개의 기본 입자 중에서 가장 최근에 발견된 게 힉스 입자라는 건데 그 힉스 입자도 수십 년 전에 이런 모델이 그 충족이 되려면 힉스 입자라고 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힉스라는 과학자가 예측을 한 거예요. 주장을 한 거예요. 아, 힉스는 사람 이름입니까? 네, 힉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힉스라는 사람을 옹호했던 사람이 이희소 박사예요. 그 유명한. 아, 그죠. 무궁화꽃이 네,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예. 연남동 가면 힉스라고 와인바 있어요. 그분도 물리학자인가? 와, 근데 사장님? 진짜 몇 마디로 이 역사를 다 요약하는 게 너무 어렵네요. 네. 정말. 그런데 그 이희소 박사님께서 그 힉스라는 사람의 주장을 막 옹호하면서 또 더 힘이 실렸죠. 이희소 박사님이 굉장히 이제 당대 유명한 물리학자였으니까 비극적인 사고로 돌아가셔서 이제 그 꽃을 피우지는 못하셨지만은 아무튼 그런데 그 힉스 입자라는 것도 21세기 들어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 되자마자 그분은 80대 후반에 바로 노벨상을 받았죠. 그렇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그래서 그런데 촉군 이론은 실험적으로 확인하기가 엄청 힘든 게 뭐냐면 그 만물의 물질을 구성하는 그 끝 모양의 작은 게 확인이 되려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입자가속기 같은 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한 점에 집중이 되어야 되고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확인이 되기는 거의 네네.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뭐 일부 책에 따르면 태양계만한 입자 가속기가 있어야지 증명할 수 있을 거다. 네. 그런 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회의적이거나 좀 시니컬하게 이 이론을 보는 사람들은 말 장난이고 뭐 그냥 머릿속에 있는 관념일 뿐이지 관념론이지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게 아니다라고 좀 비웃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분들을 옹호하면서 촉군 이론이 아니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부분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설명이 될 수가 없다. 자연은 그죠. 그렇게 뭐 약간 불충분하거나 아니면은 뭐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라는 게 가능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촉근 이론의 교양과학서 중에는 촉근 이론을 되게 비판하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제목이 Not Even Wrong이에요. 틀리지조차 않았다. 증명이 불가능하니까.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뭐 촉군 자, 이론의 봐봐요. 진실 뭐 이런 책 증명이 그게 원제가 Not Even Not Even Wrong이에요. Wrong. 네. 증명이 불가능한 이론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슨 창조론이다 네네. 뭐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증명이 단순히 불가능한 거인지 아니면 기존의 과학으로 유추해 볼 때 굉장히 그럴듯하고 말은 되지만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후자예요. 그러니까 수학으로는 후자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수학에 완전히 능통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이에요. 물리학자들이고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이고 그러니까 촉근이라는 걸 가정을 해가지고 방정식을 기술하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조화로운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엘레건트 유니버스가 내용이 그거예요. 촉근 이론이 얼마만큼 아름다운 이론인지를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촉근 이론 학자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에드워드 위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유명하고 네. 이제 가장 앞에서 좌장격으로 이끄는 네네. 사람이에요. 근데 에드워드 위튼은 필드상을 받았어요. 물리학자이면서 수학상을 받은 분인데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 너무 방정식이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나 저 같은 학자들은 내가 생각하는 이론이 내가 생각이 되게 아름다우면 그 미적 감각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되게 아름답대요. 그게 왜 아름다운지를 엘레건트 유니버스에 설명을 해서 책 이름이 엘레건트 유니버스예요. 여기서 이제 뒷얘기를 좀 하자면은 방금 이제 에드워드 위튼이라고 하는 과학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위튼은 책 같은 걸 안 쓰는 과학자예요. 그냥 논문만 쓰는 과학자인데 원래는 에드워드 위튼이랑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주인공인 브라이언 그른이 촉근 이론의 양대 대가였어요. 근데 에드워드 위튼은 역사학이나 언어학으로 학문 경력을 시작하다가 역사학이나 언어학이 자기가 보기에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원 과정에서 물리학으로 바꿨어요. 물리학으로 바꿔가지고 물리학자로 대성을 거둔 거죠. 근데 그래서 촉근 이론의 비판자들조차도 에드워드 위튼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주석을 다냐면 에드워드 위튼이 똑똑하고 훌륭한지는 알겠지만 촉근 이론에서는 약간 실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능 낭비를 하고 있다. 재능 낭비를 이런 하고 식으로 있다. 표현을 이런 많이 식으로 하죠. 이제 설명하는 약간
살아있는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래서 이제 호사가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에드워드 위튼이랑 브라이언 그린이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협업하기도 하면서 척군 이론을 연구하다가 브라이언 그린이 에드워드 위튼한테 약간의 열패감을 느낀 거예요. 뭘 아무리 해도 천재 오브 천재니까. 내가 천재 오브 에드워드 천재니까. 위튼만큼 더 잘할 자신은 없어. 이 척군 이론의 영역에서는. 그러면 나는 뭘 하지? 그래, 에드워드 위튼이 안 하는 걸 하자. 그래서 엘러건트 유니버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엘러건트 유니버스가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린 거죠. 전 세계적으로. 초대박. 예. 정말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읽어보면 촉근 이론을 하고 싶어져요. 정말. 그래서 그 엘러건트 유니버스 이후에 그 척군 이론을 하겠다고 뛰어든 그 젊은 과학자들도 되게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말하자면 약간 저 한 세대 뒤의 칼 세이건 같은 사람입니까? 네, 정확하죠. 근데 칼 세이건이랑 지금 비슷한 포지션이 닐 타이슨. 닐 타이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저술이랑 방송 활동을 하고 이분도 방송했구만요 보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사실 아카데믹 워크를 조금 더 많이 했어요. 방송은 나중에 했고요. 그럼 칼 세이건은 학자로서 뭔가 뛰어난 업적을 쌓았다기보다는 뛰어났는데 칼 세이건도 굉장히 유명한 학자고 그다음에 그 굉장히 유명한 업적 위에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유명하신 분이고, 이제 브라이언 그린도 마찬가지예요. 브라이언 그린도 학자로서 어쨌든 탑 찍은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뒷얘기, 그러니까 에드워드 위튼을 의식해서 그래, 이제 촉군 이론에 에드워드 위튼한테 좀 맡기고 나는 이제 이것 좀 과학의 정치사를 말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약간 대중 전도사 이런 걸로 나가자. 칼 세이건보다 학자로서 하여튼 더 많은 업적을 쌓은. 근데 칼 세이건도 워낙에 훌륭한 업적이 많아서 그냥 한 세대 다음에 칼 세이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칼 세이건이 한 일들은 프랙티컬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재 세상에서 구현이 되거나 실용적인 구현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 칼 세이건은 그래도 내가 읽을 때 지금 이 책 읽을 때만큼 힘들진 않았걸랑. 책이 말랑말랑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칼 세이건의 세이건이. 코스모스 같은 책은 또 완전히 그냥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만든, 일반 시청자들을 상대로 만든 다큐멘터리를 저번으로 해가지고 그 다큐멘터리 원고를 다시 책으로 재구성한 건데, 이건 그냥 완전히 과학책이니까, 그것도 하드한 과학책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엘레건트 유니버스 다음에 나온 게 우주의 구조라는 책인데, 거기서는 조금 더 말랑해지기 시작했어요. 엘레건트 유니버스는 완전히 촉근 이론에 집중을 했는데, 우주의 구조는 이제 상대성 이론도 다루고, 그 다음에 공간이랑 시간을 어떻게 다뤄야 되냐, 우리가 초평면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차원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설명이 우주의 구조에 돼 있어서 저는 원래 우주의 구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나온 줄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우주의 구조는 JYP는 진짜 네. 질색을 할 거예요. 이게 초심자 그 별점 매기시는 거 보면 그건 정말 한계 줄 수 있는. 네. 엔드 오브 타임은 훨씬 더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참을만 했던.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제 이거 YG 뇌피셜입니다. 브라이언 그린에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엔드 오브 타임이 나온 시점을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기획하고 집필하고 나온 시점까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날 브라이언 그린의 에이전트가 저 그린 교수님, 저 에이전트입니다. 웬일로 다음 책 이제 구상을 슬슬 하셔야죠. 다음 책은 내가 이런 책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런 책 아니고, 지금 하라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교수님이 그 역사학하는 나부랭이가 뭐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책을 많이 팔고 있는데, 그런 책은 수 없듬. 그린 교수님이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린 교수님 말고 그런 책을 쓰실 만한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주의 시작부터 우주의 끝까지, 그리고 그린 교수님께서 가능만 하시면은 생명은 어떻게 탄생을 했고, 마음은 어떻게 탄생했고, 종교는 왜 우리가 믿고, 예술은 어떻게 탄생했고, 이런 얘기까지 그냥 하나 딱 해가지고 브라이언 그린판 사피엔스 유니버스를 하나 쓰시죠. 그러니까 그린이 그래? 자, 이거 상상입니다. 완전히. 이거 완전히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듣고 이거 고소 가능하다. 양쪽 에이전트가 고소 가능하다. 미국에 전달만 하면. 그래서 브라이언 그린 교수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래, 말 되네. 그리고 나도 그래. 나 정도면은 그렇게 모든 걸 쫙 깨는 그런 빅 히스토리에 한번
브라이언 그린식의 빅스토리 한번 쓸 법하지. 통사 한번 써보고 싶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 아무개도 썼는데 나라고 왜 못 써? 그래서 탄생한 책이 엔드 오브 타임이 아닐까. 아 정말이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말이 되네? 이런 느낌이죠. 그 이제 이 유교수를 네. YG는 옛날부터 되게 낮게 평가하거든요. 아 저도 뭐 후졌다고. 그렇게 높게 평가하진 않습니다. 난 나같이 이제 일반 시민들은 유발 하라리 책 재밌었거든. 다 봤잖아. 사피엔스도 보고 그 다음 책도 보고 그 다음 그 27개인가 네. 뭐 그것도 보고 21개, 그래서 23개인가? 하여튼 그 3권 정도는 읽어줄만 했단 네. 말이죠. 근데 그 책은 왜 욕하는지는 알겠어요. 그게 너무 그냥 상상, 근거 없는 상상. 뇌피셜이 반이죠. 구라. 네, 뇌피셜이 반이죠 거기. 그래서 사실 그게 저 무슨 하라리가 이제 약간 구라리 계열이잖아요. 네 맞아요. 구라리. 강양구도 뭐 엑스발 구라리 이런 느낌이죠. 아니 강양구도 양발 구라리 뭐 이런. 근데 이분은 훨씬 더 진짜 올소독스한 과학자로서 근거를 가지고 뭔가 이 시작과 끝. 이 책은 나 그건 재밌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중간에 보다가 나는 제일 재밌게 읽은 챕터가 그 언어 얘기 나오는 거이고 중간 부분. 힘들었다. 앞쪽은 더 힘들었고 뒤에 갔더니 이제 조금 쉬운 얘기들 네. 그리고 약간 저 구라가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역시 구라편을 좋아하시는 구라편을 거예요. 좋아하는 거지. 아니 그래서 아까 그 강 기자님이랑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둘이 동일하게 일치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 정말 이렇게 돼가도 중간에 자기가 조금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횡설수설하면 독자의 가독성을 극히 떨어뜨릴 수 있구나. 오히려 네, 저는 그래서 중간에 앞 3분의 1과 딥 3분의 1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중간에 3분의 2 지점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같은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게 느낍니다. 저는 이게 지금 1, 2, 3, 4, 5, 6, 7, 8, 9, 11장까지 있는데 언어 이야기가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는 그 신성, 뭐 약간 종교나 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8장 가면은 이제 창조력으로 나오거든요. 나는 이 중간 부분 6, 7, 8이 그나마 좀 읽을만 했고 앞에 진짜 과학책 부분은 내가 이것까지 알아야 돼? 이해도 잘 안 되네? 뭐 이러면서 힘들게 읽었는데 아니 근데 그 중간 부분은 더 잘 쓰는 사람 있잖아요. 리처드 도킨스라는 대가가 계시잖아요. 저 중간 부분은. 나는 수준 높은 과학책은 못 읽는 거야. 그러니까 수준 높은 과학책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관심의 포인트가 다른데 그 이제 정 교수님이나 제가 그 중간 부분을 약간 폄훼하는 건 뭐냐면 앞부분이랑 뒷부분은 자기 이야기거든요. 전공 분야 이야기. 전공 분야이니까 자기 이야기인데 이제 그 중간에 방금 말씀하신 뭐 마음 이야기, 정 교수는 이제 또 이제 의학을 하시는 분이니까 생명 이야기도 자기가 보기에는 좀 약간 가짜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이야기, 생명에서 의식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러니까 덱들은 이과고 나는 문과인 거야. 나는 언어편이 제일 재밌었대. 그러니까 언어편, 그 다음은 뭐 종교편, 그 다음에 예술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는 자기 이야기가 많이 않고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나는 거기에 동의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나는 동의하고 뭐 이걸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건 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언어나 이제 종교나 이 편을 보면은 이제 언어 쪽은 노엄 촘스키라는 대가가 계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스티픈 핑커 의식에 대해서는 그쪽을 보시면 되잖아요. 아저씨 책 되게 많이 읽는구나. 예전에요. 저 사실 이게 이런 하드 커버로 된 책을 제가 2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랑만 책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사실 이거 방송하기 직전까지 책을 다 못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책을 못 읽었다. 큰일 났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해피 캠퍼스에서 독후감 찾아보고 가라고 2,500원이면 판다고. 그 정도면 충분히 썰 풀 수 있지 않냐. 요 책 독후감 해피 캠퍼스에 있습니까? 진짜?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나랑 정 교수님이 찾아봤어요. 혹시 나오냐고. 이거 두 건 검색했어. 1,500원짜리 하나가 있고 2,500원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은 신기한 곳이야. 이걸 누군가 어느 대학에서 리포트를
숙제를 내니까 누가 숙제를 낸 거죠. 했을 거고 예. 지가 생각해도 잘 썼으니까 그걸 그러니까 잘 돈 받고 썼다기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책 읽기도 너무나 힘들었고 그걸 또 정리해가지고 독후감 리포트 내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2,500원 받고 팔아야겠다. 2,500원짜리가 7페이지, 2,500원짜리가 2페이지입니다. 에이, 2페이지짜리는 뭐 그렇고 아무튼 예. 그런 책이군요. 네. 여러 분야의 인류 문명 혹은 뭐 문명 아닌 것도 있잖아. 그 자연, 지구, 그러니까 사실은 우주의 탄생이죠. 우주의 생성 뭐 이런 거 우주의 관련된 탄생부터 우주의 끝까지를 하여튼 여러 주제별로 한 11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긴 몇천 년, 몇만 년, 몇억 년짜리의 역사를 몇 억 년도 짜고요. 몇- 여기 중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엠파이어 비유가 스테이트 나옵니다. 빌딩을 맞아. 그 하여튼 비유해가지고 시간 그 계열을 쭉 어마어마한 이야기하잖아요. 그 시간을 네네. 관통하면서 이제 이런 그 역사라고 말하기엔 그러니까 좀 너무 약한데. 한층씩 올라갈 때마다 시간이 10배씩 뛰잖아요. 로그 스케일. 로그 스케일로 네. 10배씩 뛰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층은 10년, 네네. 그 다음은 100년, 100년, 1000년, 1000년, 10의 1, 2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하여튼 놀라운 책인 거죠. 네, 그런 책인데 근데 저는 또 이거 느낀 게 보통 우주론 하거나 물리학 하시는 분들 중에 대중과학서를 기술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레너드 서스킨트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자기 전공으로 책을 쓰다가 마지막엔 이런 거 한번 써보고 싶은가 봐요. 스티븐 호킹도 마지막에 좀 큰 책을 한번 썼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니까 이게 한 이제 이쯤 되면은 거의 다 이제 썰풀 건 다 푸셨구나. 그런 느낌들이 확 들어오죠. 책의 내용에 대한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이제 네. 변죽을 울리면서 브라이언 그린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뇌피셜이지만 어떤 계기로 이 책을 썼는가 이거 그 백그라운드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백그라운드 굉장히 중요하죠. 배경에 대한 네. 지식을 충분히 알려드린 그런 거예요. 얘기를 네. 했고, 네 JYP는 굉장히 힘들었다. 네 그러면 이제 줄거리 좀 요약을 해드려야 되나요? 줄거리 요약은 뭐 저 어차피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2부에 하기로 하고. 네. 벌써 일부가 다 지나갔나요? 다 돼갑니다. 근데 책 내용 말도 못했는데. 정 교수는 네. 그 책을 주로 어떤 책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읽어왔습니까? 저는 이제 픽션은 거의 안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네. 저렇게 되지. 사람이 건조해요, 굉장히. 아니 네. 픽션 봤잖아요. 은하영웅전설 이런 거 은하응전설 이런 건 봤죠. 종합병원 2.0 안 봤어? 종합병원 2.0이요? 내가 쓴. 거기서 자기가 쓴 정말 너무 훅 들어와서. 이거 MBC 애들 종합병원 제가 그때 보던 세대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거. 고등학생 대학생 때는 은하영웅 전설 같은 약간 스페이스 판타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좋아했던 건가요? 그것도 이제 픽션 중에 본 게 이제 은하영전설, 영웅문, 삼국지 이 정도까지는 보고 반지의 제왕 그리고 판타지 쪽에서 좀 고전과 명작들은 봤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논픽션을 봤습니다. 대부분은. 논픽션은 주로 어떤 걸 좋아했습니까? 논픽션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 책이면 거의 다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때 교보문고를 가서. 그 상관없이 예. 약간 그 주제라던가 아니 인문사회가 자연가와 공학 이런 거 상관없이 제가 제일 좋아했던 책들은 수학 책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굉장히 좋은 책이죠. 예. 그 이제 코로나도 진정돼 가는데 네네. 책걸상 진행자 할려? 아니요. 나 대신? 아니요. 논픽션 쪽은 할 수 있죠. 근데 픽션 쪽은 아니 책걸상 성격을 좀 바꾸는 거지.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 그런데 논픽션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말씀을 드리는 다음 거고. 시즌을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일을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저 주변에 저한테 일 시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최근에 정말. 아니 이제 JYP가 자꾸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그 훌륭한 논픽션이나 뭐 판타지나 SF 뭐 과학책 이런 게 이제 많이 소개가 안 되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는 그 정 교수님과 JYP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정 교수님은 400쪽 넘는 책도 읽는다. 그러니까 JYP가 논픽션을 안 보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논픽션 중에도 약간 선호하는 장르가 있긴 하고 가장 결정적인 그 장벽이 뭐냐면 외국의 좋은 논픽션은 대부분 다 국내 번역서는 400쪽이 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400쪽 넘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아니 폰트 크기는 상관없이 400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대체로 표준 폰트로. 지금 사실 정 교수하고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자주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독서 취향이 거의 상극이네. 아, 상극이에요. 극과 극이다. 네네. 극과 극. 아, 그 제가 경제 경영서 잘 안 보겠네요. 경제 경영, 자기 개발, 에세이 이런 쪽은 저도 이제 왜 이 시간에 저걸 봐야 뭐 되지? 예술 관련 책 이런 거 안 보나요? 아, 예술 관련 책들은 좀 봅니다. 예술 관련 책들은 보는데 근데 그게 역사랑 관련이 있어서 뭐 예술사 뭐 이런 거. 사회과학도 좀 상대적으로 덜 보고. 사회과학 조금 덜 보죠. 전 자연과학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니까요. 그러니까 JYP는 픽션, 네. 경제 경영서 그리고 인문 사회과학, 예술 요 정도 분야까지만 하면 이게 한 90% 되거든. 아, 접점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읽는 이거 책에- 접점이 없어요. 읽는 책의 90%는 없어요. 요 정도고 나머지 그 10% 중에도 한 반은 에세이야. 그러니까 내가 과학책이나 자연과학 관련되는 이런 책들 이런 거는 진짜 5% 미만. 제가 인문계 쪽 책은 움베르토 에코, 노엄 촘스키. 노엄 촘스키는 언어 때문에 봤다가 반미주의자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잘못 봐가지고. 아니 언어를 보려고 야, 갔다가 이거- 언어학자 책인 줄 알고 봤는데. 언어를 보려고 갔다가 자꾸 미국 욕을 계속 하시길래. 아니 이거 약간 그거잖아. 그 80년대 90년대에 무슨 철학 동아리 예. 뭐 아니면은 무슨 독서 동아리 심지어 풍물 동아리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미제국주의 때문이야. 그러다가 뭐 이런. 들어와가지고는 막 예. 세미나하고 책 읽다가 운동권 되는 거랑 비슷한. 아, 예. 그런데 이제 중간에 정신 차렸어요. 왜 언어학자가 이런 데를 하시지? 야, 이건 노엄 촘스키 책 읽어보신 분은 크게 웃을 수 있는 고급 유머였는데 몇 분이나 웃을란가 잘 모르겠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움베르토 에코 재밌죠. 굉장히. 예. 에코가 쓴 책 중에도 저 픽션 아닌 걸 주로 좋아하겠네요. 근데 픽션 아닌 것들을 많이 봤는데 픽션도 뭐 장미의 이름, 푸코의 진자 이런 것들 근데 고전 명작이잖아요. 움베르토 에코의 픽션은 사실 약간 움베르토 에코가 철학책을 쓰고 싶었는데 철학책을 쓰면은 안 읽으니까. 안 읽고 안 팔릴까 봐서 자신이 선호하는 철학 사조를 그 소설로 변주해가지고 그렇죠. 풀어놓은 예. 경우가 예. 많으니까. 야, 세상에 정말 책도 많고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정 교수도 독서량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책 내용을 못 들어갔어요. 지금 이렇게 언제 들어가요? 이거 언제 서로 들어가요? 이거 다른 책만 읽고 지금 스태프들 살았다. 퇴근하셔야 되는데 이거 언제 갈 거예요? 이거 다음 편 할 거라니까 다음 편. 네, 다음 편에. 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 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치면 되겠죠? 책걸상 5년에 가장 하드한 책인 것 같습니다. 엔드 오브 타임. 그거 봐,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말랑말랑. 지금 예고편이에요? 지금 예고편 끝난 거예요 지금? 엔드 오브 타임보다 조금 덜 하드했던 책이 김상욱의 양자공부, 양자역학 책 뭐 이런 거였던 것 내가 같아요. 솔직히 양자역학만 해도 네. 그래도 읽으면 대충은 그래 뭐 알았어요. 그럴 듯하네 뭐. 그래 이런 기존의 그 고전 물리학으로는 설명 안 되는 거 이렇게 하면 말은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약간 쫓아간다고. 근데 지금 아까 뭐 힉스 양자 아니 근데 그러니까 양자를 지금 JYP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훅 들어온 건데 이 촉근 이론의 가장 큰 장점이 맞아요. 무엇이냐면 맞아요. 그때 김상욱 교수님께서 양자역학은 미시 세계에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미시 세계에 적용되는 그 양자역학의 그 강한 핵력, 약한 핵력과 이 거시 세계에 적용되는 중력이나 전자기력을 방정식으로 다 통합할 수 있는 이론이 촉근 이론이고 그래. 그 촉근 이론을 제시한 게 이 브라이언 이런 분들 몇몇 분들이죠. 분들인 거죠. 그래서 Theory of Everything. 양자의 세계와 현실 세계에 다 적용 가능한 다 적용 가능한 방정식이라고. 예. 신기하긴 한데 촉근 이론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할 마음은 없네요. 근데 다행히 이 책은 촉근 이론이 이론이 안 안 다뤄요. 나와요. 그러니까 안 다뤄요. 참 예. 다행이라고 저기 생각했습니다. 그 많은 애청자분들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엔드 오브 타임은 브라이언 그린이 쓴 책 중에서 촉근 이론을 제일 적게 얘기하는 책, 거의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최근에 촉근 이론이 하이프가 꺼지고 있잖아요. 촉근 이론 이제 미래가 안 보여서
어떤 미국의 대학 특히 물리학과에서는 촉근 이론학자는 뽑지 말아야 된다 교수로. 그런 정도로 이제 그 좀 약간 시들시들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분 책에서도 점점 90년대에 쓴 책, 2000년대 쓴 책, 올해 쓴 책 이런 게 이게 내가 좀 아닐 수도 있네.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느껴져요. 이분은 몇 살이나 된 분입니까? 63년생이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네요. 되게 한국적인 질문. 몇 년생이냐, 학번이 얼마냐. 우리는 항상 그런 거부터 확인하잖아요. 82학번이시겠네요. 82학번. 네. 저기 82학번이면은 뭐 누구랑 같을까? 저기 우리 그 조국 서울대학교 전 교수님. 그 많은 82학번 중에 하필 또 그런 분이랑 같은 연배. 아니 그 우리나라 82학번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도 그분도 뭐 훌륭한 업적을 이루셨고 네. 이분도 그냥 뭐 업적을 이루신 거죠 뭐. 이번 주에는 가천대 예방의학 교실의 정재훈 교수가 픽한 엔드 오브 타임 브라이언 그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정 교수 지금 엄청 황당하다는 반응이에요. 내가 이런 방송에 내가 돈을 냈다니 이런 표정이야 지금. 다음 시간에는 정 교수가 책의 내용에 대해서 훨씬 자유롭게 많이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말을 줄일 테니까 기대하시고 오늘은 어차피 중간에 다 들어오실 거잖아요. 이번 시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